안녕하세요. 캐서린입니다. 영어 교실에서 알파벳도 배우시고 각 알파벳의 음가도 배우셨죠? 이번 시간부터는 영어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쉽고 재미있게 문법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학창시절 때 문법 하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제가 쉽고 어렵지 않게 또 재미있게 그림을 곁들여서 영어 문장의 원리, 영어 문법을 재미있게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대명사란 무엇인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는 영어로 pronoun이라고 하는데요. pronoun. 자, 대명사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대명사란 우리가 학창시절 때를 떠올려 볼까요? 네, 기억을 떠올려 보면 고민 해보시고요. 큰 명사 이렇게 기억을 하셨나요, 혹시? 자, 대명사면 큰 대자가 먼저 떠올라서 저도 큰 대로 큰 명사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no, 아닙니다. 대명사란 이름 대신 쓰는 말. 이때 대자가 한자로 써보면 대신대입니다. 대신대. 큰 대가 아니고 대신대. 뭐 대신? 이름 대신. 그렇게 쓰는 말이다 라고 해서 일본식 한자어인데요. 일본에서 영어 문법책이 번역되어 들어오면서 이런 형태로 프로나운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우기가 한 단계 바로 이해할 것을 이렇게 대명사라는 말을 해석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또 영어가 어렵게 느껴진 건데요. 예, 대신 쓰는 말이다. 네, yes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음표를 표시했는데요. 꼭 대신 쓰는 말만 대명사인가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나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까요? 프로와 나운이 합쳐진 말입니다. 두 개의 말이 합쳐진 말인데 프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프로 하면 뭔가 전문가 또 운동선수들을 프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형용사적 의미로서 앞으로, 전에, 먼저, 미리, 대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운은 명사를 의미합니다. 명사. 자, 명사란 세상의 모든 것의 이름입니다. 아까 앞에서 대명사의 그 명사인데요. 이름 명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신 쓰는, 이름 대신 쓰는 말이다 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해서 이름보다도 먼저 쓴 말. 자, 우리가 이름이 누군가 지어주기 전에는 이름이 없었겠죠. 그럼 그때는 그 대상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때 프로나운을 써서 말을 했습니다. 이름 대신 쓰는 말이기도 하고 이름보다 먼저 쓴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서 오늘 수업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명사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갈까요? 자, 명사 말 그대로 이름을 나타내는 말 noun인데요. 명사를 간단하게 n 이렇게 줄여서 표현합니다. 사전을 보시면 어떤 사전을 단어를 찾았을 때 예를 들어서 house란 단어를 찾았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명사를 의미하는 거죠. house는 명사입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란 사람, 물건, 동물, 나라, 생각, 음식 등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명사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명사를 배워볼까요? 명사 대신 쓰는 말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자, 여기 제가 1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영어를 배울 때 하나의 기준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1인과 2인 이상을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2인 이상부터 어디까지요? 네, 무한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표현을 하니까요. 한 개인지 한 사람인지 또는 두 개, 두 사람 이상인지를 꼭 구분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자, 먼저 대명사 한 사람일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자, 먼저 여기 탐이 있습니다. 탐이란 친구가 있는데 본인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자, 본인 이름이 탐이지만 자신을 가리켜 I라고 합니다. I. 자, I는 나는 이란 의미인데요. 나는. 자, 이 I는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게 됩니다. 또 어려운 말이 나왔죠? 주어란 그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어인데요. 자, 한글에서는 이 주어를 은느니가라고 하는 조사를 붙여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은느니가라고 하는 조사가 있지 않습니다. 자, 조사라고 하는 것은 도와준다. 단어 뒤에 써서 단어 앞에 성질이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조사인데 우리말로 토씨라고 하죠. 토씨. 자, 아들이 밖에서 크게 싸움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씩씩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자초지종을 물어야 되겠죠. 자,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씩씩거리고 들어와서 온 아들에게 너 어떻게 된 일인지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 다 얘기해. 이럴 때 우리 토씨입니다. 토씨. 아이가 숨이 차서 내가 걔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걔 막 이런 식으로 토씨를 빼먹고 얘기하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토씨를 넣어서 주객이 바뀌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을 하라는 의미를 쓸 때 토씨 빼놓지 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는 이렇게 우리말은 이렇게 토씨가 있어서 그 말의 성질을 나타내 주는데 영어는 없기 때문에 I라고만 쓰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나는 이렇게 토씨를 넣어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영어는 이것이 주어인지 또 목적어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네, 영어는 which로 구분합니다. which. 따라서 영어는 which가 바뀌면 뜻이 달라지는 거죠. 또 모양도 다르겠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말은 토씨가 있는 그 장점이 있죠. 자, 나는 I였습니다. 이번에 탐인 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네요. 예, 상대방 친구 데이비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를 보고 너라고 말하겠죠. 데이비드 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you라고 합니다. you. 자, 데이비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데이비드와 대화를 할 때 데이비드야 너는 학생이지. 데이비드야 데이비드는 15살이지. 데이비드는 영어 공부 싫어하지. 막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계속 데이비드 하잖아요. 이럴 때 데이비드 대신에 you를 써서 말하는 게 대명사입니다. 프로나운입니다. 데이비드는 너는 데이비드지 이렇게 너는 15살이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대명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탐이 누군가 멀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저기 마이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보이죠. 제가 숫자를 표시했는데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사람이 나죠. 나가 1번입니다. I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나가는 마이클은 3번이 됐죠. 자, 그러면 2번은 누굴까요? 2번. 자, 여기 마이클을 우리가 대신 써서 he라고 표현합니다. he. 자, 그런데 지금 탐이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영상을 보고 영어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마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2번은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탐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가는 저 친구가 마이클이에요. 그는 내 친구예요. 이렇게 표현할 때 그는 he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he 그는 우리말로는 그는까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그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는 그가 he. 자, 또 누구를 가리키는데요. 이번에는 네,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 벨라인데요. 자, 우리를 보고 저기 저 친구가 벨라인데요. 그녀는 내 친구예요. 벨라, she, 그녀는 이라고 하겠죠. 그녀는, 그녀는, 네, 이 조사는 같은 말입니다. she, 그녀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또 누구를 가리킵니다. 이번엔 강아지가 나왔는데요. 강아지를 가리키면서, 예, 사람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it로 합니다. it. 물론 강아지도 가족처럼 여겨서 의인화시켜서
숫강아지면 he, 암강아지면 she로도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일단 it로 표현합니다. it. 사람이 아닌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의 한계는 it로 표현합니다. it. 그것은, 그것이 이렇게 되겠죠. 네,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2명 이상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탐과 데이비드가 나란히 있습니다. 나와 너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이 되겠죠. we. 우리는 we. 외우기 쉽죠? 우리는 we. 비슷하죠?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이번에는 탐이 누굴 가리킬까요? 2명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그런 의미겠죠. 너희들은 you 이렇게 됩니다. you. 앞에서 한 사람 너를 가리킬 때도 you였는데 두 사람 이성도 you야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이것은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둘이 또 대화를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내가 되고 한 사람이 상대방이 you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한 명이든 2명이든 또 3명이든 전부 you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you, 너희들은 또 you가 되겠죠. 너희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네,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다 함께 영어 공부 함께 시작하시죠. 어머니들. 예, 저기 어머니들을 가리킬 때 they라고 합니다. they. 그러면 우리말은 그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들은. 자, 정확하게는 그녀들은이 되겠지만 우리 그들은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남자분들은요. 2명 이상이어도 they라고 합니다. they. 자, 이번에 또 누가 왔을까요? 자,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경우인데요. 강아지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어디 나들이 가나 봅니다. 자, 강아지들을 2명, 3마리 이상입니다. 2마리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또 풍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 이상일 때 사람이 아닌 것들도 they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렇게 되겠죠. 것이 들어가서 그것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읽는 거는 이제 식은 죽 먹기고 이제 의미를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자신을 가리켜서 I, 나는 I, 너는 you. 자, 마이클 남자죠. 그는 he, 그녀는 she, 그것은 it. 예, 잘하셨습니다. 나는 I, 너는 you, 그는 he, 그녀는 she, 그것은 it. 네, 5개 단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사람 2개 이상입니다. 우리는 we, 너희들은 you. 자, 왜 그런지 이해하셨죠? 그들은 they, 그것들은 they. 자, 우리는도 되지만 우리가, 너희들이, 그들이, 그것들이 이렇게 해석도 되는 거죠. 자, 복습을 해볼까요? 자, 1인을 가리킬 때 나는 I, 너는 you, 그는 he, 그녀는 she, 그것은 it. 자, 2사람 2개 이상입니다. 우리는 we, 너희들은 you, 그들은 they. 자, 그녀들은 they, 그것들은 they. 네, 제3자 2개, 2명 이상은 전부 they. 너는, 너희들은 you.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we. 비슷하니까요. 우리는 we. 나는 혼자이니까 글자도 하나, I.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 단어를 제가 섞어 놓았습니다. 자, 나는, 너는, 그는, 그녀는, 그것은 각각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자,
she가 뭘까요? she. 그녀는 he. 그는 I. 나는 it. 그것은 you. 너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는으로 해석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는 의라고 하는 것, 조사가 이렇게 붙을 때는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또는 나를. 자, 이런 식으로 우리말의 조사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나는 변하지 않지만 영어는 단어 모양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오늘 배운 대명사는 주어로서, 주격으로서 나는, 는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는, you, 너희들은, they, 그들은, 그녀들은, 그들은, 그것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예,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대명사들이 또 각각 어떤 비동사를 쓰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 생소한 말인데요.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사 be입니다. 이 be가 대명사와 어떻게 어우러져서 표현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다음 시간에도 또 건강한 모습을 하고 계시다가 영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